문 앞에서 지연이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늦었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리고 정숙이 나타납니다. 있을 때 잘해야지. 지연은 눈을 치켜들지만 정숙은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드는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반씩 나눕니다. 늦었어. 이제 아무 말도 소용없어. 문이 천천히 닫히고 지연의 손에서 사과가 떨어집니다. 후회는 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사람은 있을 때 잘해야 해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디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벽 5시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천천히 시간을 새기고 있었죠. 정숙은 낡은 앞치마를 매만지며 부엌 불을 켰습니다. 한 달 전 교체한 형광등은 미세하게 깜빡였고 그 불빛 아래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냄비 안에서는 미역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국자를 들어 조심스레 간을 봤습니다. 조금 싱겁네. 중얼거리며 간장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간장은 조용히 퍼지고 국물의 색이 조금 짙어졌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구운 생선과 깍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손이 기억하는 순서대로 정숙은 반찬을 배치했습니다. 접시 사이로 놓인 젓가락이 반듯했습니다. 그녀는 마른 손으로 수저를 닦으며 고요히 숨을 고릅니다. 문득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잠에서 막 깬 얼굴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긴 머리를 대충 묶은 채 무표정한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숙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지연의 시선은 냉랭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아침 준비 좀 했어.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눈빛은 닿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와 셔츠 단추를 채우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는 눈치를 보듯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세 사람 사이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식탁 위에 김이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공기가 자리를 메웠습니다. 국 식었어요. 드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지연은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입 떴습니다. 잠시 입을 다물고 소금통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정숙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소금을 넣고 국을 휘젓습니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정숙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듯 했습니다. 조금 짜네요. 그 말에 정숙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지연은 시선을 들지도 않고 젓가락을 들어 반찬을 집었습니다. 민수는 괜히 휴대폰 알림을 확인하는 척하며 어색하게 웃습니다. 정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밥그릇에 남은 김이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식탁을 바라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차리던 밥상이었지만 이젠 누구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눈치를 살피다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나갈게. 회의 있어서. 지연은 물 한 모금 삼키고 말했습니다. 저도 곧 나가요. 두 사람의 발소리가 겹쳐 현관문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식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빈 그릇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컸습니다. 설거지통 속에 떨어지는 그릇 소리가 그녀의 가슴에 울렸습니다. 손에 묻은 물방울이 식탁보 위로 떨어지며 자국을 남깁니다. 창가로 고개를 돌리자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마음속의 냉기를 녹이진 못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부엌 가득히 울려 퍼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밥 한 공기와 식어버린 온기가 나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천천히 커튼 사이로 스며듭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제보다 조금 따뜻해 보였어요. 정숙은 식탁 위에 남겨진 밥그릇을 치운 뒤 깨끗한 행주로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엔 세월이 남긴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동작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지만 정숙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그 짧은 부름에 정숙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유나 일어났어? 응. 할머니 뭐해요? 이제 밥 다 치웠지. 우리 그림 그릴까? 유나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서랍에서 오래된 크레파스와 두꺼운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유나는 작은 손으로 크레파스를 쥐고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그 옆에서 천천히 색을 골랐습니다. 이건 할머니예요. 유나가 연보라색으로 옷을 칠하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할미네. 머리도 하얗게 해줘야지. 응. 하얀색은 예쁜 색이야. 유나의 말에 정숙은 잠시 멈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수한 말 한마디가 굳어있던 마음을 살짝 풀어주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햇살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며 바닥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정숙은 유나의 작은 손동작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얘만 보면 내가 사는 맛이 있지. 그녀의 시선이 유나의 볼살로 향합니다. 하얗고 통통한 얼굴에 묻은 분홍빛은 봄날 복숭아 같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아무 걱정도 없는 듯했죠.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나야, 숙제 아직 안 했잖아.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숙은 눈치를 살피며 도화지를 덮었습니다. 지금 조금 놀다 하게. 아침부터 공부는. 어머니, 요즘 학교에서 검사도 한다고요. 숙제부터 해야죠. 지연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말끝이 날카로웠습니다. 유나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정숙은 괜히 도화지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숙제하고 와서 다시 그리자. 유나는 마지못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앞문이 닫히자 거실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바닥 위엔 아직 마르지 않은 크레파스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도화지를 펼쳐봤습니다. 그 안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정숙이 가운데, 유나가 그 옆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의 그 단순한 풍경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지. 그녀는 조용히 그림을 접어 손수건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다. 이제 이런 거 말고 유나 공부에 더 신경 써주세요. 요즘 친구들 다 학원 다녀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도화지의 모서리를 천천히 쓸어내릴 뿐이었죠. 지연은 커피를 타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유나가 할머니랑 있으면 너무 감성적이 돼요. 세상 그렇게 안 돌아가잖아요. 그 말에 정숙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감성 없으면 사람 아닌데. 그녀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듣지 못한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은 도화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위의 색깔들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온기는 금세 식어가고 있었죠. 유나가 남긴 크레파스 하나가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주워 손에 쥐었습니다. 작은 손에 남은 크레파스 자국이 그녀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얘는 마음이 참 곱다니까. 그녀는 중얼거리며 도화지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아직 따뜻한 유나의 웃음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았습니다. 이 짧은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거란 걸요. 그래서일까요? 그녀의 눈빛엔 조금 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벽을 따라 길게 미끄러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쯤 남은 김치찌개와 식은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손목에 묻은 국물을 행주로 닦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아직 설거지가 남아 있었죠. 부엌 한쪽의 낡은 라디오에서는 80년대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도 이별도 모두 흘러가네. 그 멜로디는 오래된 기억처럼 익숙했습니다. 정숙은 물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는 그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곧 깨질 예정이었죠. 거실 쪽에서 지연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일상 대화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목소리가 높아지며 단어들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니, 나 진짜 힘들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이렇게 스트레스일 줄 몰랐어.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무 장갑 안에서 손가락이 굳어버렸죠. 수돗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지연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루 종일 눈치 보면서 살아요. 밥은 왜 그렇게 자주 하시는지 내가 뭐 눈치 보여서 밥도 제대로 못 먹겠어. 그 목소리는 냉정했고 지쳐 있었지만 솔직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부엌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그 말들을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녀의 눈이 식탁 위로 향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정성껏 차려낸 반찬들, 아직 따뜻한 냄비, 그리고 지연의 밥그릇. 모든 게 갑자기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냥 내가 괜한 짐이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녀는 수건으로 젖은 손을 닦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연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응, 뭐 어쩌겠어. 남편은 또 중간이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참고 살아야지. 그 웃음은 어딘가 공허했지만 정숙에겐 날카로운 비수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잠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불을 켰지만 불빛은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바느질 상자를 꺼내 앉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손수건 가장자리를 꿰매려 했지만 바늘 끝이 떨렸습니다. 손이 왜 이리 떨리냐?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천 위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지연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내가 무슨 죄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시어머니 없으면 진짜 편할 텐데. 그 말이 끝나자 정숙의 바늘이 손끝을 찔렀습니다. 선명한 피 한 방울이 흰 천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순간 멈췄습니다. 피가 천 위에서 서서히 번져가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붉은색이 퍼질수록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거슬리나 보네. 그녀는 낮게 웃으며 바늘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방문 너머로는 여전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통화를 마치고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소리가 문틈을 통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해가 완전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골목길 벽을 붉게 물들이고 까마귀 한 마리가 전깃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다 지나가겠지. 근데 왜 이렇게 서운할까?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노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모두 흘러가네. 그 구절이 다시 들리자 정숙은 조용히 볼륨을 낮췄습니다. 이제 음악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등을 돌려 거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지연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지연은 이미 통화를 끝내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방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을 끈 방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결심이 나란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 마음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에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도마 위에서 팔을 다듬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죠. 칼끝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탁, 탁 하는 소리가 리듬처럼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만이 정숙의 하루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고등어가 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민수는 회의라며 아침 일찍 나가버렸고 유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이 넓지 않은 집엔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밥상을 차리며 잠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하던 지연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정리했습니다. 지연아, 밥 먹자. 정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지만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지연은 잠시 화면에서 눈을 떼고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근데 오늘은 제가 그냥 시켜 먹을게요. 친구랑 약속 있어서요. 정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벌써 다 차렸는데 그래도 한 숟가락은 먹고 가. 괜찮아요. 나중에 먹을게요. 짧은 대화 속에 묘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밥상을 다 차린 뒤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국을 떠 한 입 먹었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식탁 끝에 걸려있던 그릇이 손끝에 스쳤습니다. 순간 쨍그랑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던 부엌은 단숨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연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숙은 허리를 숙여 깨진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치울게.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각을 모으던 중 유리 파편이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피가 스르르 배어나왔습니다. 아, 피나요. 제가 할게요. 지연이 다가왔지만 정숙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나 이런 건 익숙해.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그대로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던 지연의 얼굴엔 피로와 짜증이 섞였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힘들어요. 어머니가 자꾸 이런 일 하시니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연의 말투는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냉정했습니다. 뭐가 힘들어?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지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숙의 눈빛은 오래된 상처처럼 깊고 서늘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의 시선이 바닥의 파편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손을 감싸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릇이 깨져서요. 제가 치운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셔서. 민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다친 거 아니에요? 잠깐 나가 계세요. 내가 정리할게. 그 한마디에 정숙은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나가 있으라고? 민수는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서둘렀습니다. 아니, 그냥 손 다치셨으니까요. 그러나 이미 마음의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손에 쥔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피가 스며든 천이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지연은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허리를 펴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나가 있을게. 그 말은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어딘가 결별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부엌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길게 늘어진 거실을 지나며 그림자가 그녀의 발밑을 따라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쪽 공기는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남겨진 식탁 위엔 아직 따뜻한 밥과 식은 김치찌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식지 않은 정성과 이미 식어버린 마음이 함께 놓여 있는 듯 했죠.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시간,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의 불빛은 희미했고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이 얇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정숙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방바닥엔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지만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밥솥에서 갓 지은 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밥그릇에 밥을 푸고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떠서 조용히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국물은 입안에서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쓰디쓴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냄비 뚜껑이 미세하게 덜컹거리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무릎을 감싸 안고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 벽에는 작은 달력이 걸려 있었고 오늘 날짜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쌓인 먼지 냄새가 공기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정숙은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나가 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 안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그 쪽지를 폈다가 다시 접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얘가 나한테 이런 걸 써줬었지.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조용히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 물방울이 전기장판의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라디오를 켜니 낯익은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대 떠난 빈자리, 오늘도 비가 내리네. 정숙은 조용히 볼륨을 낮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가사가 마치 자기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이게 다 내 팔자인가? 그녀는 낮게 웃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웃음은 쓸쓸했지만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오랜 세월 견뎌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죠. 바깥에서는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불빛이 사라진 자리에서 정숙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그 생각은 아주 조용했지만 묵직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유나의 쪽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쪽지를 머리맡에 올려두었습니다. 할미가 곧 놀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빗소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숙은 담요를 덮고 천천히 누웠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그녀의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 리듬에 맞춰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새벽 3시 라디오에서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혼자 계신 분들 외롭지 않길 바랍니다. 정숙은 들리지 않는 듯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그 말은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밖에 비는 점점 그쳐가고 커튼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어제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체념 속의 평온이었죠. 그녀는 스스로에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챙길 때가 됐지. 그 말과 함께 정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는 온기가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쓸쓸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새벽이었습니다. 며칠째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이 나간 자리에는 여전히 그녀의 향이 남아 있었죠. 식탁 한쪽엔 그녀가 쓰던 앞치마가 그대로 걸려 있었고 그 옆엔 깨끗이 닦아놓은 밥그릇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치우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침대 머리맡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문득 시계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가야 하는데 몸이 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잠이 오지 않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피곤하네. 그녀는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정숙이 없던 공간이 훅 하고 비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엔 그릇 하나 없이 깨끗했지만 이상하게 어수선했습니다. 유나는 소파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 지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곧 오실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자신에게조차 낯설게 들렸습니다. 점심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지연 씨,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팀으로 넘겼어요. 당분간 쉬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쉬어요라는 말이 위로인지 해고 통보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갑작스러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연은 우산을 챙기지 못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가던 중 신호등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젖은 도로 위에서 차는 미끄러졌습니다. 기익! 짧은 비명과 함께 차가 도로 가장자리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머리가 묵직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며칠 안정하셔야 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척한 얼굴로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 나도 정리 대상이래. 그 말은 담담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더 큰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병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손을 깍지 꼈습니다. 엄마한테 연락이라도 드려야 하나? 그의 목소리는 망설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요? 어머니가 오시겠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둘 사이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대화 대신 들리는 듯 했죠.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목발을 짚고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문 앞에 낡은 신발 한 켤레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숙이 신던 신발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신발을 손에 들어 올려보았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인 그 신발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유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와? 지연은 대답 대신 유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어린아이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지연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그 말은 허공에 퍼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정숙의 사진이 걸린 벽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의 정숙은 부드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손끝으로 그 얼굴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차갑게 말했을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나도 그때 뭐라도 말했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엔 후회와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다시 차려진 밥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 대신 싸늘한 정적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정숙이 떠난 그 집은 여전히 멀쩡했지만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골목길 끝에 작은 전등이 켜졌습니다. 비가 막 그친 뒤라 공기에는 습한 냄새가 배어 있었죠. 지연은 목발을 짚은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과일이 든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손잡이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골목 어귀의 낡은 원룸 건물 앞에 다다랐을 때 지연은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사라지고 대신 잿빛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이곳에 있다는 걸 들은 이후 그녀는 매일 망설이다가 결국 오늘에서야 발길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기다려. 나 혼자 들어갈게. 민수의 말이 떠올랐지만 이제 그런 조언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을 마주하러 온 것이었죠. 낡은 복도를 따라 걸음을 옮기자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지연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낯선 문손잡이, 익숙하지 않은 공간, 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리움과 죄책감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조용히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안쪽에서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대여, 오늘은 조금 따뜻하길. 가사가 흘러나올수록 지연의 눈가가 젖어갔습니다. 지연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예요, 어머니. 지연이에요. 한 번, 두 번, 문이 흔들릴 만큼 조심스럽게 두드렸지만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문을 살짝 짚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한 번만 얼굴이라도 봐요. 부탁드려요. 그 말 끝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쪽에선 여전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초 뒤 아주 천천히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 사이로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도 미소도 없이 그저 담담한 얼굴이었죠. 정숙의 눈빛에는 놀람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문을 잡은 채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두 사람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비어있는 복도에 바람 소리만 흘렀습니다. 지연은 그 시선이 너무 무거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정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문을 더 열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레 문턱을 넘으려다 멈췄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냥 얼굴만 보고 갈게요. 지연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알겠어. 근데 난 괜찮아. 그 말은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연의 손이 목발 손잡이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구니 안에 사과 하나가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사과가 복도 끝에 멈춰서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보다는 끝에 가까운 고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떨어진 사과를 주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저 잠시 지켜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늦을 수도 있지. 근데 마음이 늦으면 안 돼.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지연이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숙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용서는 벌써 끝났어. 다만 마음이 남았을 뿐이지.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복도엔 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몸이 굳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눈물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문 아래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가며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라디오 소리가 살짝 새어나왔습니다. 그대의 마음,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늦은 노래였습니다. 문이 닫힌 지 몇 초가 지났을 뿐인데 지연에게는 마치 몇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목발이 벽에 부딪히며 작게 소리를 냈고 바구니 안에 사과가 하나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떨렸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로 사람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문 안쪽에서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말해봤자 소용없지. 밖에서는 지연의 흐느낌이 커졌습니다. 그 소리가 문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눈을 떴습니다. 문틈 아래로 보이는 그림자가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마치 과거의 자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참고 견디고 결국 무너졌던 그 시절의 자신 말이죠. 지연은 결국 목발을 벽에 기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늦었지만 정말 후회돼요. 그녀의 말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정숙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슬픔보다는 이미 식어버린 연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의 눈이 놀란 듯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빛이 문틈 사이로 흘러들어와 두 사람 사이를 갈랐습니다. 정숙은 문턱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러니?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정숙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하고 느렸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 있을 땐 소중한 줄 모르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묘한 냉기가 있었습니다. 지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정말 진심으로요.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라, 그건 벌써 끝난 일이지. 그녀는 하늘을 잠시 바라보다가 지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너 미워하지 않아. 다만 마음이 죽었을 뿐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정숙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걸 다 흘려보낸 사람의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그때는 내가 기다렸는데 이제는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할머니한테, 아니, 어머니한테 잘하고 싶어요.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잘 살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사과야.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방 안으로 돌아섰습니다. 문이 다시 닫히자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울었습니다. 문 아래로 떨어진 눈물이 빛을 받아 번들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사과 바구니를 꽉 쥐고 있었지만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방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흐느낌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늦게 깨닫는 사람은 결국 또 같은 실수를 하지. 그녀의 입가엔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밖에서는 지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목발을 짚으려다 바닥에 떨어진 사과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사과를 가슴에 안고 그녀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골목 끝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지연의 희미한 그림자가 한순간 보였다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너무 늦었어. 그녀의 손끝이 창틀 위를 스쳤습니다. 그 위엔 유나가 그린 그림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림 속의 가족은 웃고 있었죠. 정숙은 그것을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젠 이대로 괜찮아. 그 말과 함께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모든 소리 위로 정숙의 마지막 한숨이 희미하게 섞였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잘할 때 잘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한마디가 복도와 골목을 지나 어둠 속으로 길게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집엔 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새벽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하늘엔 옅은 햇살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맑은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며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방 안은 정갈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유나가 그린 그림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림 속엔 웃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죠. 정숙은 그 그림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었습니다. 유나는 참 예쁜 마음을 가졌지.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펐습니다. 냄비에서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정숙은 밥상을 차리며 익숙한 동작으로 젓가락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사람을 위한 밥상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그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젠 나도 내 밥 먹을 때가 됐지. 창문 너머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정숙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나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학교 가방을 맨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이게 웬일이야? 엄마랑 아빠가 잠깐 일 있어서요. 나 아침 먹으러 왔어요. 정숙은 급히 의자를 내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그래. 어서 와. 밥 금방 준다. 그녀의 손놀림이 바빠졌습니다. 유나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긴 냄새가 좋아요. 엄마 집이랑 달라요.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랑으로 끓여서 그래. 유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유나가 국을 후후 불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제 울었어요. 정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응. 할머니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밥을 씹으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다시 숟가락을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마음이 늦게라도 움직였으면 됐지.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용서했어요? 정숙은 잠시 미소를 짓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점점 강해지고 골목 끝에 이슬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놓아줬단다. 용서라는 게 꼭 말로 하는 건 아니거든. 유나는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저 웃으며 밥그릇을 덮었습니다. 밥 다 먹었지? 이따 할머니랑 시장 갈까?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웃음에 정숙의 마음이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그녀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잘하려면 그때그때 해야 해. 지나가면 아무 소용없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그 말의 깊이를 다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숙은 식탁 위에 남은 그릇들을 정리하며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골목 어귀, 어제 지연이 서 있던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곳을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잘 살아라. 그게 나한테 하는 제일 큰 효도야. 유나가 부엌에서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오늘 뭐 사러 가요? 정숙은 장바구니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사과 사러 가야지. 아주 빨갛고 예쁜 걸로. 그녀의 말에 유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자 따뜻한 봄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공기엔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유나의 손을 잡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어제의 어둠이 사라진 자리엔 평화로운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유나가 팔을 흔들며 웃자 정숙도 따라 웃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숙의 마음속에 아주 오래 묵은 응어리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계절 같아요. 혹독한 겨울이 지나야 봄이 찾아오죠. 잘할 때 잘해야 하는 이유는 그 봄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 때가 늦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정숙은 골목 끝에서 잠시 멈춰 뒤돌아봤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먼지 속에서 그녀의 눈가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유나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그리고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그들을 감싸 안고 골목길은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무겁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고 정숙의 새 아침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